네, 오늘은 우리 업체도 당근 광고를 해야 할까? 당근 광고 기초부터 활용법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예슬님 혹시 뭐 당근이라고 하면 네. 또 아직 우리가 중고거래 어플에서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오늘 광고 매체로서 당근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도 당근 광고를 해야 할까? 당근 광고 기초부터 활용법까지입니다. 당근 광고가 궁금해도 우리처럼 작은 업체가 해도 되는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만 가능한지, 그리고 네이버나 메타와 무엇이 다른지를 몰라서 시작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당근이 광고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광고주분들도 많고 그냥 당근은 단순하게 그냥 중고 그런 어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또 당근 광고에서 또 광고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뭔가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광고주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라이브 방송 보시고 또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근 광고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 저희가 정말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볼 건데 일단 당근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부터 예슬 마케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당근 광고가 무엇인지부터 잘 맞는 업종, 그리고 광고 방식, 지역과 예산 설정, 그리고 소재 제작, 성과 판단법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송을 다 보신 뒤에는 우리 업체는 테스트를 해볼만 하다 또는 아직 다른 준비가 먼저다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밑에 여기 채팅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채팅으로 바로 남겨주셔도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편하게 다 답변해드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뭔가 문의나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 다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당근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당근 광고는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가게를 보여주는 광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예슬님? 그렇게 시작하시면 일단 가장 쉽긴 합니다. 당근은 이용자가 실제 생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동네와 가까운 사람에게 업체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지금의 당근 광고는 동네 가게 홍보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을 되게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업종과 목표에 따라서 더 넓은 지역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동네 음식점이나 미용실만을 위한 그런 광고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온라인 업체나 전국 단위 브랜드도 혹시 이런 것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동네 기반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교육, 그리고 이사 인테리어, 자동차, 그리고 뭐 부동산, 병원, 프랜차이즈, 앱 서비스처럼 방문 상담 구매가 필요한 업종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 공식 안내에서도 광고를 간편 모드와 전문가 모드로 나누고 전문가 모드에서는 네이티브 광고,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 광고, 키워드 광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또 광고라고 생각하는 네이버랑 메타를 비교했을 때 당근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직접 검색했을 때 잡는 매체입니다. 메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만들고 구매나 방문으로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당근은 이제 생활권과 지역 맥락이 강합니다.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가게,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지금 내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검색을 하는 고객들, 또 메타는 컨텐츠를 보는 고객들을 만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당근은 좀 고객을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나요? 검색하기 전에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당근 안에서 관련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매체보다 싸다거나 비싸다는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 지역과 생활 맥락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특화가 또 가능하다고 또 네, 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업체도 결국 이 당근, 네이버나 메타가 아닌 당근에도 맞을까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어떤 업체라면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의 생활권이 중요한 업체입니다. 뭐 음식점, 카페, 미용실, 그리고 뭐 네일샵, 필라테스, 그리고 이제 학원, 세탁소,
또는 정비소처럼 고객이 일정 거리 안에서 찾아오는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업체는 광고 지역을 실제 방문 가능한 범위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매장 방문 외에 좀 상담이나 견적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 그리고 이사, 청소, 수리, 렌탈, 그리고 이제 교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또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처럼 바로 결제를 하기보다는 문의를 먼저 받는 업종입니다. 광고에서 무리하게 구매를 요구하기보다는 상담 신청 또는 뭐 견적을 요청한다든지 채팅 문의 이런 거와 같은 다음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네.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가요? 좀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서는 좀 지역에 좀 크게 중요하다고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품과 고객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뭐 리빙, 가구, 전자제품 또는 패션 이런 것처럼 당근 이용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은 전국 단위로 잠재 고객을 찾거나 카탈로그, 키워드 광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이라고 무조건 잘 맞는 것은 또 아닙니다. 상품 피드와 전환 추적이 준비가 되어 있고 당근 안에서 반응할 만한 가격과 혜택 그리고 상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당근 광고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광고를 클릭한 다음에 보여줄 페이지가 없다거나 영업시간, 가격, 위치, 예약 방법 같은 기본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상담형 업종인데 문의에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거나 온라인몰인데 구매 전환을 측정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먼저 기반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자사몰이 있는 경우, 좀 잘 돼 있는 경우에서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아니어도 가능은 하는데 좀 성과를 내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어쨌든 문의가 남겼을 때 그들이 그걸 눌러고 들어왔을 때 뭔가 보고 여기 괜찮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당근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좀 기본적인 구비를 다 해놓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좀 유행하는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시작하기보다 우리 업체와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좀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혹시 어떨까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당근이 뜨니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어디에 있고 광고를 본 뒤에 무엇을 하게 할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이나 생활 맥락이 구매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를 보는 사람이 할 행동이 명확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을 측정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작은 예산으로 테스트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간편 모드랑 전문가 모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간편 모드가 뭐 전문가 모드가 뭐지라는 생각이 아까부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조금 더 가볍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쉽게 나누면 간편 모드는 소상공인이 직접 빠르게 시작하기 좋은 방식이고 전문가 모드는 캠페인 목표와 타겟 그리고 성과 측정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는 광고주나 마케터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조금 뭔가 저희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하기 되게 쉬우실 것 같은데 간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하면 좀 더 좋을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네 매장을 알리거나 이제 비즈 프로필 방문 그리고 뭐 채팅, 전화, 쿠폰 사용처럼 비교적 단순한 목표로 시작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광고 세팅이 없어도 그런 경험이 없으셔도 지역과 예산, 소재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뭔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모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문가 모드는 좀 이름부터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가 모드는 어떤 상황에 좀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구조만 따졌을 때는 일반적인 퍼포먼스 광고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캠페인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에서 대상과 예산 그리고 일정 등을 정한 뒤에 광고 소재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방문, 뭐 전환, 리드 수집, 상품 판매처럼 목표가 구체적이고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계산해야 할 때 전문가 모드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럼 작은 가게는 좀 간편 모드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브랜드는 무조건 전문가 모드로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규모보다 목표와 운영 역량이 기준인데요. 동네 매장이라도 상담 신청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소재와 타겟을 여러 개 테스트하려면 전문가 모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규모가 있는 업체여도 특정 지점의 지역 홍보를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간편 모드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결국 그냥 규모만으로 그냥 그 모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랑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확실한 기준을 잡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광고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아마 그런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생각엔 처음에는 간편 모드로 반응을 본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해질 때 그때 전문가 모드로 확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기능을 모두 쓰는 게 아니라 현재 목표에 필요한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시작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이후에 하나하나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당근 광고 상품 결국은 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실제 광고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어쨌든 피드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광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드에 나오는 광고를 전문가 모드 기준으로는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근 홈의 게시글 사이에서 일반 콘텐츠랑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노출이 되는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문 유도, 전환, 리드 수집 등 목표에 맞춰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이티브 광고는 좀 어떤 업종이 좀 유리할까요? 업종 제한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고객에게 먼저 발견되어야 하는 업체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라고 치면 이번 달 신규 회원 체험, 뭐 인테리어라면 우리 동네 시공 상담, 또는 온라인 몰 같은 경우는 이사철의 수납 고민 해결 상품 이런 것처럼 이용자의 생활 상황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카탈로그 광고인데 네, 맞습니다. 쇼핑몰 광고와는 좀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상품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적절한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근 공식 안내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나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상품에 맞는 지면에 노출이 되고 이탈 고객을 이제 홈피드에서 다시 만나는 활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가 많은 리빙, 가전, 패션, 그러니까 커머스 업종에서 특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 광고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키워드 광고인데 네. 이거는 그럼 네이버 검색 광고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검색한 말에 맞춰서 광고가 나온다는 기본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검색이 일어나는 장소와 이용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근 안에서 소파, 에어컨, 이사, 영어 학원처럼 검색을 하는 사람은 생활 속 필요가 구체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 광고는 당근 검색 결과의 주목도가 높은 영역에서 수요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티브, 카탈로그, 키워드까지 좀 들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좀 이걸 세 개 다 해야 되나? 아니면 난 하나 따로따로 해야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많이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네이티브 광고로 처음 발견을 하고 이제 키워드 광고로 적극적으로 이제 찾는 사람을 잡고 상품이 많은 쇼핑몰은 카탈로그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매장 방문인지 상담 문의인지 온라인 구매인지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상품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세 개 다 하는 게 맞냐, 뭐 하나만 하는 게 맞냐라는 정답은 없겠지만 또 본인 상황에 따라서 뭔가 내가 조금 매장 방문이 좀 목표인지 아니면 상담 문의가 좀 더 우선인지 아니면 온라인 구매 판매 전환이 더 우선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세 개 다 나는 세 개 다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개 다 돌리시는 게 맞고 아니면 나는 일단은 뭐 인지도부터 필요해라고 생각이 들면 네이티브를 먼저 시작하시고 난 인지도랑 좀 검색을 같이 갖고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좀 키워드도 같이 가는 그런 광고주분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 사실
당근 광고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지역 설정이 좀 된다는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지역을 좀 최대한 좁게 잡을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그냥 무작위로 크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좁게 잡는다고 더 좋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객이 올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광고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규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카페라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할 이유는 적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 디저트 매장이나 목적 방문이 많은 병원 그리고 학원 또는 대형 가구점은 더 넓은 범위에서도 고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범위를 좀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행정구역 이런 개념보다는 그 실제 이동 범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소 주변 몇 킬로만 이로 기계적으로 잡기보다는 기존 고객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 대중교통과 주차는 편한지, 그리고 고객이 이 서비스를 위해 어느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령이나 성별, 관심사도 좀 세세하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근데 초기부터 너무 잘게 나누면 각 그룹에 있는 데이터가 되게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특성이 정말 명확한 조건만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넓게 열어서 반응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 모드에서는 실시간 이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반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는 AI 기반 최적화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I 이거 또 되네요 여기서도. 네, 그래서 됩니다. 사실 근데 AI만 믿고 무작정 전문가 해서 AI를 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나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타겟을 좀 지나치게 나누면 데이터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상을 반대로 좀 넓게 잡았을 때는 좀 소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필라테스라면 처음부터 20대 여성만 딱 짚기보다는 실제 회원 데이터를 보고 연령 범위를 정하고 소재를 뭐 직장인 체형 관리 또는 초보 체험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타겟을 너무 많이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소재 메시지를 다르게 테스트하는 편이 더 분명한 결과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방문 가능한 범위로 그리고 사람은 핵심 조건만 그리고 소재는 고객 상황에 맞게 잡는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조건 그리고 고객 상황.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근 광고는 좀 어떤 예산, 얼마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생각하시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업체에 솔직히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고객 한 명의 가치 또는 이제 목표 행동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규모 그리고 이제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테스트 목적으로 먼저 정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얼마 쓸까 보다는 2주 동안 두 가지 메시지를 비교하고 문의가 어느 정도 비용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것처럼 잡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너무 적은 일 예산으로 광고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면 어느 쪽도 판단할 만큼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핵심 지역, 핵심 목표, 소재를 두세 개 정도로 단순하게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설명 잘 해주셨는데 뭔가 제가 드는 생각은 광고주분들이 항상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루 이틀 들려봤는데 성과가 없어요 라고 광고주들이 그쵸. 되게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없다고 그냥 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전환이나 상담 같은 경우는 클릭보다 발생 횟수가 적기 때문에 며칠치 숫자로만은 솔직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비가 쓰이는데 클릭 후 페이지 오류가 있거나 문의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고쳐서 다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보통 당근을 좀 추가 확장 매체로 많이 가져가시다 보니까 조금 분명히 나 메타 네이버에서는 성과가 나왔는데 여기선 또 왜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광고주 되게 많은데 사실 네이버 메타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부터 바로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 모수가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당근도 똑같이 좀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큰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 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천천히 조금 너무 성과 안 나간다고 또 마케터 분들에게 뭐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천천히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초기 예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예산의 크기보다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광고를 찾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반응이 확인된 소재와 지역의 예산을 점차 옮기는 방식이 제일 안전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또 소재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당근에서는 좀 어떤 광고의 소재가 잘 맞을지 어쨌든 좀 메타에서 인스타에서 좀 쓰던 예쁜 이미지들 그대로 갖고 와도 괜찮을까요? 뭐 사용은 가능한데 당근 이용자가 보는 맥락에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에서는 너무 광고티가 강한 이미지보다는 지금 나와 가까운 이야기,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생활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근에 노출되는 광고 같은 경우 인스타처럼 그 되게 이미지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구도 사실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미지에 차라리 문구를 엄청 크고 눈에 띄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업종별로 예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카페라고 치면 신메뉴 출시 이런 것만 말하기보다는 뭐 땡땡동 주민이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는 아메리카노 혜택 이런 것처럼 지역과 행동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또는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성적 향상처럼 넓은 말보다 땡땡동 중학생 여름방학 소수정의 반 이런 것처럼 대상과 시기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까 생각을 했을 때 또 인테리어나 이사 그런 상담 업종에 좀 사실 당근이 좀 제일 유리할 수 있는 저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소재에 있어서는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완성된 예쁜 공간만 보여주기보다는 시공 전후, 가능한 지역, 상담 범위, 예상 절차 좀 이런 문의 전에 궁금해할 내용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유리해요.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무료 견적이라는 그 단어를 크게 쓰는 것도 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집 평수와 좀 원하는 공사 범위를 남기면 상담 가능처럼 좀 다음 행동이 명확하게 안내되는 그런 소재들이 좀 아무래도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좀 가격과 상품만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상품 자체보다는 왜 지금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지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래 바구니라고 치면 제품 사진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뭐 좁은 세탁실에도 정리되는 접이식 구조 뭐 또는 분리 세탁이 쉬운 칸 구성 이런 것처럼 생활 문제와 사용 장면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 마케터가 생각했을 때 네. 좀 소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좀 모아 보신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고를 본 사람이 2, 3초 그러니까 길어봐야 3, 4초 안에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는 광고인지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대상, 문제, 뭐 혜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 두고 클릭 후 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바로 이어줘야 합니다. 맞죠. 사실 저희도 광고 볼 때 지나가다가 나랑 공감대가 맞지 않으면 그냥 확 넘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과는 좀 어떤 숫자로 판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먼저 최종 목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장 광고라면 전화, 그리고 뭐 길찾기, 뭐 채팅, 쿠폰 이런 거 사용하는 거나 실제 방문을 확인해야 하고 상담형 업종은 문의 수와 문의 한 건당 비용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구매 수랑 구매당 비용 그리고 매출을 봐야 됩니다. 결국 전환값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클릭률이 아무리 높아도 좀 문의가 없으면 좋은 광고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클릭률은 사실 소재가 관심을 끄는지 아니면 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지표인데 클릭이 많았을 때 문의가 없다면 좀 광고 메시지나 랜딩 페이지가 그거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가격이나 후기나 실내 정보가 부족했을 때 아니면 좀 문의 과정이 복잡할 때 아무래도 클릭률은 높은데 관심은 끌었는데 그 이유가 조금 너무 복잡한 과정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좀 노출이 많은데 클릭이 적은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과 대상이 너무 넓거나
아니면 첫 화면에서 업체의 장점이 보이지가 않거나 아니면 혜택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문구랑 이미지 그리고 고객 상황을 바꿔서 테스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클릭 단가가 좀 자체가 좀 너무 비싼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 이유가 이제 뭐 경쟁이 높은 대상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소재 반응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입찰만 낮추면 노출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소재별 클릭률과 지역 그리고 타겟별 반응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좀 어쨌든 네. 온라인 숫자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직원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확인을 하거나 당근 전용 쿠폰 또는 뭐 예약 문구 그리고 또는 채팅 경로를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당근에서 온 고객을 구분할 장치는 만들어야 다음 예산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좀 초보 광고주분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아니면 좀 베테랑 광고주분들이 있겠지만 네. 보통 광고주분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첫 번째는 지역을 무조건 넓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출수는 커지는데 실제 방문이나 이제 상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광고비가 쓰일 수 있습니다. 좀 소재 한 장에는 내용을 좀 너무 많이 넣는 경우들도 많죠. 네,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체 소개, 그리고 가격, 메뉴, 이벤트, 후기까지 다 넣으면 오히려 핵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고 한 개에는 한 가지 행동을 중심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당근 매체에서 건기식 피드 광고를 집행해보고 싶습니다. 소재 자체에는 효능, 효과 관련 과대 광고 표현이 없지만 건기식이라는 이유로 광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건기식 카테고리는 당근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건기식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좀 반려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실 그거는 저희가 사실 그런 소재나 좀 그 멘트들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야 저희도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당근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반려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건기식이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는 경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밑에 있는 번호나 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직접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밑에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자면 좀 실수 부분에서 클릭만 보고 성과를 판단하는 것도 좀 실수겠네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종 문의나 구매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끊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소재 하나를 그리고 이제 오래 쓰는 것인데요. 처음에 반응이 좋았더라도 같은 지역 사람에게 반복 노출이 되면 약간 피로도가 쌓여서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새 이미지랑 메시지를 통해서 소재를 새로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의 대응 속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다섯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광고를 켠 뒤에 문의 대응이 늦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용 업종에서는 고객이 여러 업체에 동시에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성과만큼 응대 속도와 안내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오늘 방송 제목에 있어서 좀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 우리 업체가 당근 광고를 시작해도 될지에 대해서 5가지로 좀 나눠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첫 번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고객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거나 이제 생활권이 구매 영향을 주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장 방문, 뭐 채팅, 상담 그리고 또 구매처럼 광고 후에 원하는 행동이 명확한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고객이 반응할 만한 지역 혜택이나 생활 문제 해결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광고를 클릭한 뒤에 볼 정보랑 문의 경로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소재와 지역을 수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면 체크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5개 중에 4개 이상이라면 바로 대규모로 집행하기보다는 좀 작은 테스트부터 시작해볼 만하고 2-3개라면 부족한 부분을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근 광고는 모든 업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매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과 생활 맥락이 중요한 업체라면 네이버나 메타만으로 만나기 어려웠던 고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추가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제 당근 광고의 좀 기본 개념부터 업체의 적합성, 좀 광고 상품, 지역과 예산, 성과 판단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결국 당근 광고라는 것은 동네 가게만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지역 기반 매장부터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좀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단순히 광고를 올리는 데서 끝내지 말고 고객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광고를 본 뒤에 할 행동을 하나로 만들고 그 결과를 좀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시는 광고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상품과 기능을 쓰기보다는 간편 모드와 전문가 모드 중에 현재의 목적에 맞는 방식을 고르고 핵심 지역과 소재 두세 개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종도 되나요? 만 보기보다는 우리 고객의 생활권과 구매 행동이 당근이라는 매체와 맞는지부터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당근 광고뿐만 아니라 네이버, 메타 또 모든 매체에 다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궁금한 점이나 문의할 점 아니면 광고를 맡길 부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나 메일로 편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또 편안하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좀 라이브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진행하게 된 퍼포먼스 1-1팀 김유기 마케터 그리고 박예슬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